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5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체세포 분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고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온몸의 생식세포를 제외한 온몸의 세포들은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를 생성을 합니다. 체세포 분열의 과정은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기는 사이 간자를 쓰거든요.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간기입니다. 이 간기 때는 분열 직후 세포가 이제 세포가 반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세포질에 있는 물질들도 절반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포질에 있는 물질들을 다시 합성해내고 그 양을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기간임과 동시에 다음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간기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DNA가 복제되어서 그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DNA가 복제되어야 분열기 때 이 복제된 DNA가 양쪽의 딸세포로 이동하면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기 때에는 이 유전 물질들이 염색사 상태로 실 모양으로 핵 속에 풀어 헤쳐져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분열기에 접어들면 이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를 형성하는데 이 염색체에 염색사의 구성 물질이 바로 DNA와 단백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요 DNA가 분열기 때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두 개의 딸세포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열기는 여러 개의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기, 두 번째는 중기, 세 번째는 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기가 되고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때 각각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잠시 후 요 아래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말기까지 지나고 나면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지게 되고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진 그 딸세포들은 다시 간기로 접어들면서 다음 분열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체세포 분열의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그림으로 가십니다. 첫 번째 요 세포의 모습은 간기에 해당하는 아직 분열되기 직전의 세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 내에 이렇게 핵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핵은 지금 여기서 요 막 있죠? 요 막. 이것이 핵막입니다.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 내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진한 핑크색은 인이라고 불리는 핵의 일부 구조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내부에 자, 요렇게 실 모양으로 염색사가 풀어 헤쳐져서 존재합니다. 실 모양으로 염색사가 풀어 헤쳐져서 존재합니다. 핵막 때문에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간기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DNA가 복제돼서 2배로 늘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밑에 정리해 볼게요. 간기 때는 핵막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내부는 보이지 않고요. 그 내부에 있는 유전 물질은 실 모양의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간기 때에는 유전 물질인 이 DNA가 복제되어서 그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자, 이제 분열기로 접어듭니다. 분열기 첫 단계는 전기. 전기 때는 염색사들이 응축이 되어서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자, 지금 사람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총 46개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
4개만 그리겠습니다. 모든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게 2개씩 존재해서 그것을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부르죠. 상동염색체 2쌍, 염색체 총 4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죠. 자, 잘못 그렸습니다.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자, 파란색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염색체 이렇게 하나 표현해 주시고요. 빨간색으로 어머니로 받은 염색체를 표현해 주시는데, 자, 이때 이런 상동 염색체를 몇 쌍을 그릴 거냐면 2쌍을 그릴 겁니다. 두 번째 상동 염색체는 모양을 좀 다르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자,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엄마로부터 받은 거, 아빠로부터 받은 거. 자, 이런 식으로 총 인간의 경우에는 23쌍, 46개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형성되고요. 염색체가 형성된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핵을 둘러싸고 있었던 요 핵막 부분 있죠. 자, 이 핵막이 자 보십시오. 요 핵막 부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핵막이 사라진다 또는 핵막이 소실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색체가 형성된과 동시에 핵막은 사라지고요. 염색체가 다시 풀어 헤쳐져서 염색사로 돌아가면 핵막은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중심체라고 불리는 자, 요 샷 모양으로 세포 소기관을 하나 표현해 주시고요. 이 중심체라는 용어를 적긴 적을 건데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얘는 자,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얘는 중심체라고 불리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이 중심체에서는 방추사라는 실 모양의 구조물을 생성해서 뻗어나가는데, 자, 그 방추사가 길어져서 결국에 염색체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달라붙어요. 방추사가 길어져서 염색체에 달라붙습니다. 모든 염색체에 다 이렇게 방추사가 달라붙도록 표현을 해주십시오. 모든 염색체에 이렇게 방추사가 달라붙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얘는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얘는 중심체에서 생성되어서 염색체에 부착된 방추사라는 녀석입니다. 나중에 이 방추사 길이가 짧아질 텐데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이 염색체들이 염색 분체로 나뉘어져서 양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생긴다는 말씀 드렸고요. 염색체가 생기면서 동시에 핵막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되는데 이 방추사가 염색체에 부착이 됩니다. 나중에 후기로 가면 이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체를 이루는 2개의 염색 분체를 양극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기 설명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는 중기예요. 자, 중기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양극에 중심체가 존재하는데 양극 사이 거리가 좀 멀어져서 세포가 약간 길쭉한 타원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기 때는 모든 염색체가 이 세포의 요 중앙면에 배열이 됩니다. 이 세포 중앙면을 우리는 적도면이라고 불러요. 지구의 중앙 라인을 우리가 적도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세포의 중앙부 적도면에 모든 염색체가 다 배열이 됩니다. 자, 길쭉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염색체도 적도면에 배열되고요. 짤막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염색체도 적도면에 배열됩니다. 길쭉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도 적도면에,
짤막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도 적도면에 배열됩니다. 이 모든 염색체들이 적도면에 배열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체에서 나온 방추사가 염색체에 이렇게 양쪽에서 부착된 상태로 방추사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염색체는 왼쪽 방추사에 의해서도 밀리고요. 이 방향으로. 오른쪽 방추사에 의해서도 이 방향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적도면에 배열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염색체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모든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됩니다. 그림에는 4개의 염색체만 표현됐지만 실제 인간의 세포에서는 무려 46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적도면에 배열됩니다. 이렇게 적도면에 배열되는 시기는 아주 짧지만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하고자 할 때는 이 중기의 세포가 관찰이 가장 용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적을게요. 염색체에 부착된 방추사에 의해 염색체들이 세포의 중앙면에 배열되는데 이 세포 중앙면을 적도면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중기라고 하는데 이 중기는 아주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짧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염색체 관찰이 가장 쉬운, 가장 용이한 세포 분열 단계가 바로 중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염색체들이 다 적도면에 배열돼 있어서 염색체가 발견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짧은 중기가 지나고 나면 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요 방추사들이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길이가 짧아지면서 양쪽에서 이 염색체를 끌고 가려는 힘이 생기는데 자, 이 염색체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방추사가 끌고 감으로 인해 요 방향으로 염색 분체가 갈라져서 한 염색 분체는 왼쪽으로 다른 염색 분체는 오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양극의 중심체라고 하는 자, 샵 모양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세포 소기관을 그려주시고요. 자, 첫 번째 염색체가 양극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 한 가닥은 왼쪽으로 끌려가고요. 다른 한 가닥은 오른쪽으로 끌려갑니다. 왜?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염색체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도 양극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끌려가고요. 자, 요 마지막 염색체도 요렇게 그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요 염색체도 그려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염색체가 세포의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세포 양극으로 끌려가게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세포 양극으로 끌려가는 시기가 바로 후기입니다. 요건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다라고 적어주시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채울게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 이게 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한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유전적으로 어떻다 그랬냐면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정보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색 분체는 간기 때 DNA가 복제되는데 이 복제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이쪽 염색 분체, 다른 한 가닥이 반대쪽 염색 분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따라서 염색 분체는 결국에 DNA가 복제되어서 생긴 완벽하게 유전 정보가 동일한 가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분리되면 왼쪽에 모인 것과 오른쪽에 모인 것은 DNA가 복제된 것이 갈라진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말기로 가겠습니다. 후기가 지나면 말기라고 하는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염색 분체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염색 분체들이 응축의 반대말입니다. 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염색사로 돌아가고 염색사로 돌아감과 동시에 핵막이 재생됩니다. 핵막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핵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오른쪽에 핵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핵막 때문에 보이진 않겠으나 자, 이 내부에 풀어 헤쳐진 염색사가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염색사가 이렇게 풀어 헤쳐진 채로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됩니다. 안쪽으로 세포질이 이렇게 함입이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눠지면서 두 개의 딸세포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세포질 분열이 완성되기 전에는 한 세포 내에 핵이 두 개입니다. 이 두 핵을 우리는 두 개의 딸핵이라고 표현합니다. 말기 때는 두 개의 딸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 세포질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포질 분열까지 완성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딸세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된 두 개의 딸세포는 다시 간기로 접어들면서 분열되어서 나뉘어진 세포질 물질들을 합성해내고 다음 분열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두 개의 딸세포는 모두 명확하게 핵막을 갖고 있어서 이 내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에 염색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염색체가 지금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염색체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 보십시오. 파란색 염색 분체 하나씩 나눠 가졌고요. 아빠로부터 받은 이 짧은 파란색 염색 분체도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엄마로부터 받은 빨간색 염색 분체 길쭉한 것도 하나씩 나눠 가지고요. 짧은 것도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가 완벽하게 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두 개의 딸세포는 유전 정보가 동일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세포 분열 단계별로 설명을 마쳤어요. 위쪽에 두 번째 괄호 2번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두 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체세포 분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된다. 자, 그런데 왜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분열기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되어서 생긴 완벽하게 정보가 동일한 두 가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딸세포가 생성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식세포 분열을 설명드릴 건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